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의 군사과학,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에 서방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같은 정밀 비행체와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서 핵심 설명했는데 바로 윈터널, 풍동입니다.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 기류가 물체에 미치는 작용이나 영향, 즉 공기 역학을 실험하는 터널형의 장치입니다. 중공은 JF-12 고속, JF-21란 초고속 풍동을 개발해 검수를 마쳤습니다. 2022년이면 완성 단계입니다. JF는 쇼킹 웨이브 윈드에 해당하는 중국어의 이니셜입니다. 2012년에 완성된 JF-12는 25에서 50km 상공, 2022년 완성 예정인 JF-22는 50km에서 100km에 이르는 초고공의 환경을 제한한 풍동입니다. 바람을 내뿜는 긴 터널 앞에 비행체 모형을 넣고 기압, 풍량, 공기저항, 재료의 내열 등을 종합적으로 계측하는 기구입니다. 풍동은 항공기는 물론이고 미사일, 고속철,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는 아음속 풍동, 초음속 풍동, 극초음속 풍동이 필수적입니다. 중공 당국은 선진적인 풍동이 없었다면 동펑 17 미사일도 탄생하지 못했다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동 기술은 중공의 연구 인력 9명이 일본에서 유출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국립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조교수, 연구원 직함으로 몸을 담고 제트 엔진과 기체 설계, 내열재료 실험 장치를 연구했습니다. 이들 분야는 미국, 중공, 러시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극초음속 병기 개발에서 핵심 기술입니다. 이 가운데 유체역학 연구자는 1990년대 5년간 일본의 국립대학에 재적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군수 관련 기업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2007년에 극초음속 환경을 재현하는 풍동 실험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의 국립대학에 있던 다른 연구자들도 귀국해 국방 관련 기술 연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월 12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인 연구자로부터 기술 유출, 첨단 병기의 공안 조사청이 지적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군사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중공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공의 연구원들이 일본 대학에 침투해 기술을 빼가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안조사청 관계자는 2021년 봄 일본 유학 경력이 있는 극초음속 분야의 중국인 연구자라는 제목의 자료를 관계 성청에 제출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입수한 공안조사청 자료에 따르면 학술 교류 대상 분야가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경우 기술 유출로 중공의 무기 장비 성능 향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중국인 연구자의 동향을 주시해왔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중공이 2008년부터 추진해온 천인계획 때문입니다. 유학생을 보내거나 외국인 인재 가릴 것 없이 기술 인재를 양성하거나 유치한다는 게 천인계획입니다. 천인계획으로 중공이 끌어들인 인재는 외국인과 중국인을 합쳐 8,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센다이에 있는 토호쿠 대학의 경우 2009년 이란 유학생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 측은 2010년 3월 기술의 대외 유출에 대응하는 안전보장수출관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무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기술 유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토호쿠 대학 금속재료연구소 부소장 사사키 다카히코는 개별 교원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공동 연구나 실험 데이터에 조직적 유출이 없도록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부 과학성에 따르면 각 대학들도 2019년 2월부터 유학생 입학관리 부서를 속속 신설했습니다. 국립대학의 94%, 공립과 사립대학은 45%가 유학생 입학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허점이 많습니다. 유학생 입학을 관리하는 대학이 67%에 머무르는 데다 입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해당 유학생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지만 허위 신분을 내세울 경우 이를 거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곤란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미국처럼 중국 유학생 하나하나 배후를 심사할 능력이 아직은 일본 정부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는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 유학생이 일본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뒤 귀국해 중국의 소위 국방 실자에 돌아가 군사부문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밝혀진 게 모두 3건인데 하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큐슈 대학에 유학을 왔다가 하얼빈 이공대학 선박 엔지니어링 학원으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일본 체류 중에 부유식 해양풍력 발전 시스템에 관련한 연구비를 받아 연구에 종사한 뒤 연구 성과를 지도교수와 연명으로 된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공에 귀국해 국방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로 뽑혀 국방과기공업 과학기술 진일보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하얼빈 이공대 교수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간사이와 큐슈의 대학 두 곳에서 금속 재료 관련 연구를 하다 귀국해 군수기업인 중국 항공 하얼빈 베어링 유항공사의 기술 수석 고문으로 취직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난징 항공 항천대학 교수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토호쿠 지방의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 교수는 그 기간 동안 17건의 연구 프로젝트에 따른 1억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고 여기에 더해 문부성, 통산성으로부터도 3억엔 이상의 연구 보조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중공으로 귀국하고 나서는 국방과학공업위원회 이노베이션 팀에 발탁돼 군사장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추수는 12월 14일 사내 중국 기검 감찰보를 통해 기치가 선명하게 당의 영도를 견지하자는 글을 발표하고 당내 반시진핑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서는 시진핑 대 반시진핑 세력 간의 암투가 심각합니다. 12월 9일 중앙당사문헌연구원 원장 취칭산이 인민일보에 개혁개방을 찬양하는 글을 발표하고 덩샤오핑을 9차례, 장저민과 후진타오를 각 한 차례씩 언급한 반면 시진핑은 거론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자 12월 13일 시진핑의 팬이라고 불리는 중공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장진취엔이 반격했습니다. 그는 인민일보에서 시진핑을 6번, 모택동을 2번 언급한 데 반해 덩샤오핑, 장저민, 후진타오는 한 글자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14일에는 중앙규율위 소속의 중국기검 감찰보가 가세 장진취엔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시진핑을 13차례, 모택동 3차례, 덩샤오핑, 장저민, 후진타오는 아예 생략했습니다. 15일 중공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덩샤오핑, 송렌총, 유보청, 쉬샹첸, 자오율루, 위엔롱핑 등 여러 명을 언급했지만 군사위 주석 시진핑은 한 글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진핑과 반시진핑 파벌들은 중공 전 현직 지도자의 이름을 가지고 전에 없는 노선 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14일 중공 전국 문련 11차 전국대표대회 겸 작가협회 10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시진핑과 부인 펑류엔이 출석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문예 공작자가 품행히 단정치 못하면 인민과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중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펑류엔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수석대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영 CCTV도 수초 동안 그녀가 무언가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국 문련과 작가협회는 정부급 단체인데 작가 티에닝이 문련 주석이고 펑류엔이 부주석입니다. 시진핑은 작가들에게
창작은 중국의 신미 표준에 부합해 중국 가치관을 전파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 장난을 하는 식으로 인민을 조롱하거나 추화의 필체를 놀려서는 안 된다는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또 문예는 통속적일지라도 저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량 분위기를 만들거나 유행에 따라가거나 그런 분위기를 고취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중공의 일관된 문예 방침은 문학,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당문화의 컨텐츠로 만들어 백성들을 세뇌하는 겁니다. 시진핑의 문예 공작 방침은 장제민과는 방식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장제민은 저속한 하류에 그저 조용히 입 닫고 돈 많이 벌자는 식으로 극단적인 우민화의 문예 방침을 추구했습니다. 저속한 우민화의 방법으로 국민들을 타락하게 해 공산주의 비판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청년들의 관심을 대중문화로 돌려 정치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금기를 건드리지 않기만 하면 연예 부문은 크게 장려하고 제한을 풀었습니다. 장저민과 후진타오 양대를 거치는 동안 연예계의 뉴스라면 열광하는 청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진핑은 이 같은 트렌드가 지나치다 보니 당에 대한 청년들의 충성이 옅어진다고 보고 모택동 시기로 회귀해 분위기를 다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